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 사회와 빅데이터, 위지통 Q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경북과학특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유튜브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조덕호입니다. 아래 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에, 저는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이 조덕호 교수를 치면 검색이 되고요. 특히 유튜브는 선도국 대한민국 TV라고 치시면은 우리나라를 선도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녹화를 떨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미래 사회와 유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차는 우선 서론, 미래 사회 예측, 빅데이터와 데이터 융합, 데이터 경제와 유지통 Q, 결론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서 우선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는 시속 4km의 속도로 변해갑니다. 산업사회는 차량으로 인해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변해가고요. 물론 정보의 전달 속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보사회는 초속 30만 킬로 속도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초속 30만 킬로라는 것은 1초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구를 8바퀴 좀 도는 그런 거리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이기 되면서 물리적 거리량이 거의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만 양자 물리학 시대는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을 통해서 거리라는 게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양자 물리학은 이 강의를 좀 벗어나는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한번 보면 미래 사회의 교육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학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니까 공부는 힘써서 배우는 것입니다. 힘쓸 공자, 지하의 부자고 학문은 묻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묻는 것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을 잘 하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챗 GPT나 인공지능 속에 다 들어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는데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식 공부에서 체육, 자기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다음 심육,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 문명에 지식에 매몰되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식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측면에서 이제 시장 경제,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 경제 혹은 역구독 경제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시장 경제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공유 경제도 여러분 지금 우버나 혹은 뭐 저 뭐야 여러 가지 뭐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경제고, 그다음에 구독 경제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구독하면서 구독료를 떼는 것이 이제 구독 경제고요.
그 다음에 역구독 경제는 뭐가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구독하게 하도록 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이 각자 데이터를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발송시키는데 그 있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차 산업사회 시대는 원료의 시대, 소위 말해 석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사회 시대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로 바뀌는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시대로 바뀌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경제에서 정신 경제로 바뀌는데, 이제 물질 경제는 소위 말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공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AI가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는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정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에 대한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반복적인 업무 혹은 패턴이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은 모두가 AI가 대체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은 전부 AI가 대체되고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업무들은 이제 인간이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미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면은,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발전 이렇게 하니, 발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발전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공간적으로는 얼마나 떨어지는 곳에 가느냐? 이것이 결국 근데 거의 모든 이제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런 모든 발전이 바로 이런 공간적 시야를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 기술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AI와 챗 GTP와 인터넷과 어떤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신되는 대표되는 그런 이제 어떤 장애가 거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챗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혹은 Bard, Bing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공지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물 인터넷, 휴머네이드 로봇 이게 인간을 닮은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나오고 기술적으로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주권과 공짜 데이터. 데이터 주권이야 뭐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를 발생시키면 그 권한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는 것은 나의 권한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오히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이 발생한 데이터나 주민등록을 받으면 바로 개인이 적정하게 사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회, 소위 기본권으로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권으로서의 이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이 해결되듯이 이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기본 사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끊임없는 이제 문제로 지역의 세계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적정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각종 장벽이나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낭비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가 크게 늘어나는 사회로 바뀝니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갈등이 아주 깊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 사회가 보장되는 쪽으로 사회가 발전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지루한 공부에서 재미있는 학문으로 물음을 즐기는, 물음을 배우는, 묻는 것을 배우는, 누구한테 묻느냐면, 물론 뭐 교수님이나 여러 다른 친구들한 동료한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챗 GPT한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의 눈으로 이제 정보를 많이 그걸 한, 우리의 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우주 공간으로 갔다가 우주 공간을 간다는 게 뭡니까? 망원경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광자 아주 극제 그 소위 나노 이카노미로 이야기하는 나노 경제학으로 이야기하는 최소 단위의 그 광자 쪽으로 현미경 슈퍼 현미경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컴퓨터도 이제 아까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정보화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위한 홍익인간의 개념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이 미래 사회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국가 소멸로 가는 건데, 결국 이제 정보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 소멸로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제1의 자산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압축적 성장 뒤에는 압축적 문제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다른 어떤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매우 세밀하고 치밀하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계 최하의 출산율과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발전을 추구해서 세계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이루었습니다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효율 극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세계가 경쟁의 수렁소리 속에서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사회로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쉼 없이 가야만 하는, 간추리차면 가야만 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도 점수를 매겨야 하는 그런 시대를 내고, 그것이 가장 잘 표현한 사회 현상이 바로 수능입니다.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대학교 학생 수, 이제 입학생 수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면 대학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쳐서 일일이 학생들의 어떤 암기력이 좋냐 안 좋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따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다른데 왜 사람에게 특히 청소년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서 그것을 점수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글을 기고했는데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는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국가적인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 소멸이 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이는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이며 시민들은 당장의 자기 세대 이익을 위해서 미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태어난 나이는 정확하게 20년 돼야 20살이 됩니다. 따라서 인구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 확률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게 결정론적으로 딱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영아 사망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의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구 정책을 실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실패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자기 당대의 세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세대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소위 말 염치 없는 사람과 소위 말 사람은 키우지 않고 개만 천만 마리 키우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과 염치 없는 국가. 쉽게 하면 우리가 6.25 때, 6.25 정쟁 때 세계 수많은 나라 뭐 16, 7개국으로부터 의료 및, 와, 그 다음에 직접 군사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모자라서 지금 인구 절벽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나라가 인구 소멸로 갈 지경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고아를 해외에 1년에 300여 명씩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고아의 수출국에서 세계에 굶주린 어린이를 데려다 키우는 고아 수입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 경쟁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시장 경제,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비하는 시장 경제, 그다음에 공유 경제, 물건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경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게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인간의 욕망으로 아니 자기가 뭘 소유해야 된다 그런 인간의 욕망으로 거의 이제 상당히 뭐랄까 발전 정도가 상당히 좀 식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구독 경제. 신문 구독이나 사용 가치의 중점, 신문 구독 등 사용 가치의 중점을 둠으로써 옷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차량 구독이라든지 구독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워낙 시장 경제에 소위 뭐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비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가 구독 경제가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역구독 경제와 데이터 주권입니다. 역구독 경제라는 것은 뭡니까? 구독 경제의 어떤 반대되는 역의 개념으로 구독 경제는 돈을 내고 구독하는데 역구독 경제는 돈을 받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의 정보를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측면에서는 이제 구독이 되는 거고, 근데 제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역구독 경제가 됩니다. 개인 데이터가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막고, 일단 주권 재민, 주권 재민 투표권 재민 권리가 투표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 경제가 시작되면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대동강 물 팔아먹은 봉이 김수훈 날이 어떤 황당무계한 대판인데 우리 지금 요새는 이제 물을 다 사고 팔고 하잖아요. 물을 사 먹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경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이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데이터는 정부에서 국민의 데이터는 아직도 무료로 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미래 사회 그럼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청년 실업이, 청춘 실업,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 구조의 변화와 소위 말하는 직업 구조의 변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는 소위 말하는 앞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소위 말하는 뭐랄까 이게 모래시계의 구조로 바뀝니다. 다시 하면 위에가 상위 어떤 하이 클래스의 직장과 아주 소위 말하는 노동 육체 노동으로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육체 노동의 직장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중간관리층은 거의 없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육은 이 중간관리층을 키우는데, 대학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간관리층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층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당연히 중간관리층은 거의 없어지는데, 배출되는 학생은 전부 중간관리층이 왔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적기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회는 4차 산업인데 교육은 2차 산업의 대량 생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 시대에 주입 교육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주택이 뭐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청년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모기지와 영모기지를 합쳐서 붙여서 저금 주택을 저금 통장처럼 할 수, 돈이 있으면 통장에 넣고 돈이 없으면 빼서는 거고, 청년영리라고 뭐 하면은 직업을 자기 직장을 자기가 만들고 봉급은 국가에서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뭐 취업이 되는 사람은 그런 연금을 사용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취업이 준비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진짜 취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 자기 직장은 자기가 만드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용해서 직업은 직장은 청년들이 각자 만들고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전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모래시계의 구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지금 크게 달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유목민 시대의 삶과 일.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적으로는 이제 무해 경지에 도달했는데 마음의 측면에서는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먹고 자고 입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과 뭐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무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책상 위에 컴퓨터가 사라지고 곧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제 뉴노매드 신유목민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클라우딩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이제 공중에 이제 소위 뭐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라지는 그런 클라우딩 컴퓨터가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출퇴근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시킨 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시킨 대로 반복대로 루틴한 일은 AI가 전부 대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스스로 창의적인 일을 찾아서 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직, 자기 직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는 시대고요. 핵융합,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핵분열, 하이퍼루프, 시속 1200km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 이런 시대가 곧 10년 내에 상용화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여러분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뭐 이중수, 삼중수로, 뭐 나눠 설명하는데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어, 인공태양은 핵융합, 그 원자력 발전 핵분열인데, 그걸 지금 물을 예를 들면 이야기하면, H2와, 산소를,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은 융합이 되는 거고, 수소와 산소를 떼면은 분열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헬륨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건 뭐 강의를 벗어나니까 하여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대책과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계 인구 통계와 데이터의 정보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준비된 이성 영상, 그 다음 좋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리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정보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성 영상과 지리 정보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뭐 위치 정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좌표가 있다는 것도. 근데 통계 정보에는 좌표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성 영상과 지리 정보는 실시간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우리가 차량에 보면 실시간에 위성으로 업데이트 돼가 휴대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되죠. 그 왜 그러냐면 위치 좌표 값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통계 정보는 좌표 값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융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그러면 이제 이게 융합이 통계정보에 좌표값을 넣으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붙여서 연구를 통해서 필요시 붙여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대와 빅데이터의 융합. 데이터의 속성은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다른, 소위 말하면, 텍스트 데이터, 문서 데이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녹음 데이터, 음성 데이터,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등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융합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양의 빅데이터의 특성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야 되고 매우 다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매우 가치가 있어야 되고 velocity는 아주 그 데이터가 어떤 참인 것이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성 영상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성 영상인데, 여기 이제 좌표 값이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습을 통해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짧은 시간 실습을 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좌표 값이 다 부여되고, 우리가 눈을 떼서 우주로 올리면 이 지구의 위라는 위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전자 지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버스가 언제 와서 어디 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좌표 값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장벽 없는 세상 지도 만들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해의 경지에 돌아다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요 뒤로는 그 통계에 들어가면은 장벽이 바로 생깁니다. 우리가 통계는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소위 그러니까 지리정부 좌표가 있는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는 이런 그냥 그야말로 이 수치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좌표나 이런 그 삼각함수나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의 이건 다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책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런 거이 없고 그야말로 막 수식으로만 혹은 기호로만 엄청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재미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수학자하고 철학자가 철학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게 논리학이고 논리를 기호로 표시한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학은 결국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좌표랑은 뭘 하면 거리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만든 건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라는 게 뭡니까? 삼각형의 빗변 내는 피타고라스 정의나 좌표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 소위 기하학도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매우 쉬운 건데 그러니까 좌표를 배우는 거야. 좌표까지 예를 들면 P와 Q까지의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의 XP의 그 X축의 거리하고 Q의 Y축의 거리에 대해서 Y축까지 거리에 대해서 PQ의 자성은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른 PQ의 자성은 X2 마이너스 X1의 스퀘어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스퀘어를 하는 것이 이 피타고라스 정의입니다. 그것을 삼각함수로 표시하면은 바로 사인 시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굉장히 어려울 때 어렵게 배웠을 겁니다만 우리가 왜 배웠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소설책 쓰듯이 그렇게 써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지통 Q. 아까 뭐가 하면 이제 Q가 뭐가 하면 퀀텀 GIS라는 건데 위성 영상, 그 다음에 위성 새틀라이트 이미지, 그 다음에 GIS 지리 정보 시스템, 그 다음 내셔널 스타티스틱 통계의 좌표 값이 있으면은 이것을 붙여 쓸 수가 있습니다. 지오 레퍼런싱이 바로 좌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를 붙이면은 퀀텀 GIS라고 해요. 요새는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를 붙여서 퀀텀 GIS로 연결을 하면은 그것이 붙여서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위성에서 영상을 찍는 순간에 내비에 업데이트되고 그것이 통계 자료로 업데이트 돼서 그 다음에 분석까지 돼서 다 나오고요. 그것은 미래에 있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미래의 데이터,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에 있어서 어떤 실패나 그 어떤 실수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경제와 유지통 Q를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품질 5G, 그 다음에 온택트, ICT 10대 이슈는 데이터 경제, 고품질 5G, 그 다음 온택트, 그 다음 홈코노미, 그 다음 빅테크, 디지털 통상, 그 다음 K 컨텐츠, 디지털 소비, 디지털 투 인공지능 등등 이렇게 10대 이슈로 정리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 이게 전부 다 데이터로 다 활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위지통표,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와 연동되어서 활용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분야에서는 모든 이제 위지통 큐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가상과거, 가상현실, 가상미래를 가능하게 하고요. 가상과 현실 융합, 그다음에 개인 활동 정보 장사 등등이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뭐 데이터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다음 쇼핑 그룹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법에는 좌표가 없습니다. 통계에는. 그래서 이 통계법을 딱 한 줄만 고치면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모든 통계는 좌표 값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좌표 값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보관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의 이 법률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통계는 일단 좌표를 부여해서 그걸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 위지통 큐, 융합 빅데이터와 QGIS.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 큐지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 콜렉션 이제 이게 하면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그다음 데이터 퓨전, 어널리시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즈얼트 앤 리포팅 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위성 영상에서 통계까지 분석이 되고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미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 모든 그 어떤 사회 행정이 장님 코끼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이 어디를 찾아가는 처럼 방했다면, 위주동 큐가 되면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나 과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수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인공지능, 위지통 큐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직장이 거기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해 데이터를 기반한 새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를 일단 타고 가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걸 교과서로 외우지 말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무료 버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챗 GPT나 뭐, 바드나 빙이든, 그 다음 클라우드 등 고오버, 쿠버라 이런 것을 직접 써보면서, 하시면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색 엔진도,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검색 엔진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떻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을 깊이 명심하고 현재를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미래 사회 공부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